여러분들 우선 본인이 등록한 학교에 먼저 연락을 하셔서 2020년 가을 학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박변답하다 제2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참 혼란스러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받은 질문들 대부분이 학생 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박변답하다 2회 편은 학생 비자 2020년 가을 학기 신분 유지에 관련된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6일 아이스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학교가 온라인 수업만 하는 경우입니다. 학교가 온라인 수업만 하는 경우에는 F1 신분 또는 M1 신분으로 있는 분들이 미국에서 체류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국을 하거나 또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 또는 대면 수업만 하는 학교로 전학을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면 수업만 하는 학교. 그런 경우에는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존의 룰대로 한 과목 또는 3학점까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나머지 수업들은 다 대면 수업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수업과 또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규칙인 한 과목 또는 3학점만 들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 이상으로 여러 과목을 3학점 이상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본인이 이수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학위 과정이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디플로마 과정이든 그런 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최소한의 온라인 수업만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만 기존의 규칙인 한 과목 또는 3학점 이상 온라인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해놓은 것이 ESL과 M1 스테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ESL 또는 M1 스테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각 학교들은 8월 4일까지 새로운 I-20를 모든 학생들에게 발급을 해야만 합니다. 이 새로 발급된 그 I-20에는 어떤 식으로 가을 학기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그 교과 과정상의 최소한의 과정 또는 온라인으로 들어도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I-20에 명시를 해야만 합니다. 이상 7월 6일 발표된 아이스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아이스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로 미국 내에서는 지금 모든 분들, 전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또는 현재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 내에 유학 중인 분들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주일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질문들 제가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다음 학기에 휴학을 하고 한국에 갔다 오면 들어올 때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주신 분이세요. 네. 우선 중요한 거는 휴학한 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할 시점에서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가 아니고요. 미국에 입국할 시점에서 학생 비자가 유효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비자는 5년씩 유효한 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입국할 때 학생 비자가 유효한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 비자가 유효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학생 비자가 유효하고 또 휴학 기간이 5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여러분의 그 서비스 번호를 액티브한 스테이터스로 변경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 번호를 그 액티브한 상태가 됐는지를 좀 더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 I-20를 새로 발급해 달라고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면 I-20를 새로 발급받아서 동일한 그 서비스 번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 새로운 I-20를 받아서 입국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 비자가 유효하고 휴학 기간이 5개월 이상이 되면 5개월 룰이 적용이 됩니다. 5개월 룰이라는 게 뭐냐면 해외에 학업의 이유가 아닌 이유, 다른 사유로 5개월 이상 학업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그 서비스 번호가 inactive status가 됩니다. 그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I-901 fee, 그 서비스 피를 새로 내셔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번호를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새로 받아서 I-20를 새로 발급받은 다음에 입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비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서비스 피를 새로 내시고 그리고 I-20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입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 비자가 입국하는 시점에서 만료된 상태라고 하면 학생 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에 가셔서 대사관을 통해서 새롭게 비자를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네. 출국 후에 온라인 수강해도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아이스에서 7월 6일에 발표한 것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8월 4일까지 새 I-20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 새 I-20에 학교가 온라인 수업만 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것이 학위 또는 전체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데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I-20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본국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잘 수강을 하셔도 서비스 기록상에는 I-20가 유지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입국하실 때 한 학기가 끝난 후에 이제 대면 수업이 재개되어서 가을 학기가 끝난 다음에 내년 봄 학기쯤에 다시 입국을 하신다고 하면 유효한 F1 비자가 있고 그리고 I-20, 새로 발급받은 I-20가 있다고 하면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가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온라인으로만 한국에서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많이 창궐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피신을 하셨다가 다시 재입국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측에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 연락을 하셔서 온라인 수강을 하는 것이 교과과정 이수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온라인 수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온라인 수강만을 해도 I-20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온라인 수강만 할 경우에 또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이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I-20에 명시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온라인 수강만 해외에서 하신다고 하면 5개월 룰이 적용될 것입니다. 아까도 다른 질문 앞에서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하는 질문에서 5개월 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5개월 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생이 해외에 교과 과정과 관계없이 5개월 이상 출국해서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서비스 번호가 인액티브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I-20를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서 온라인 수강만 하시게 되면 5개월 룰이 적용될 것이고요. 그리고 출국한 후에 5개월이 지나면 I-20가 그 서비스 레코드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새롭게 미국에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I-901 서비스 피를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I-20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자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새로 이렇게 서비스 번호를 새로 발급받으시고 새 I-20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5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넘버를 받으시게 된다고 하면 OPT와 CPT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OPT와 CPT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그 서비스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학교에. 자, 그런데 1년 이상 서비스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OPT를 신청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졸업반에 있는 분들, 혹시 한 학기만 남겨놨다든지 1년 정도 한 학기 남겨놓으신 분들, 1년, 2학기 남겨놓으신 분들이 이 휴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OPT 또는 CPT를 신청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정확하게 내가 몇 개월간 이 수업을 수강을 하고 얼마나 다시 미국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넘버를 액티브한 스테이러스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반 계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에 잠깐 방문 중입니다. 출국하기 전에 I-20를 발급받아 왔는데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이스는 8월 4일까지 새 I-20를 학생들에게 발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발급하라고 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라 라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입국하시는 시점이 만약에 8월 4일 이후라고 하시면은 학교 측에 연락을 해서 I-20를 빨리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만약에 8월 4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학교 측에 학교가 8월 4일 전에 새로운 I-20를 발급할 예정이고 또 대면 수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받으시는 게 입국하실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6일에 이 아이스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분들이 지금 공항에서 다들 2차 검색을 받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검색이라는 게 뭐냐면 학교에 연락을 해서 혹시 이번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면 수업을 한다라는 그런 확답을 받은 후에만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편지를 가지고 계신 거는 입국하실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이번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한다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입국장에서 입국이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입국을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만 바꿀 경우에는 출국 후 5개월이 되기 전에 새 I-20를 받고 또 그 프로그램이 5개월 되기 전에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만 5개월 룰에 그 예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실 계획이시면은 학교 측에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새롭게 I-20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가을 학기에 학교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합니다. 출국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아이스는 이미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들은 출국을 하거나 또는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전학을 해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에 발표를 했습니다. 출국을 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 수업만 받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아이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방재판의 회부도 될 수 있음을 암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냥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출국을 하시거나 또는 전학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생입니다. 아직 한국에 있고 가을에 유학을 가는데 저도 이 규정에 해당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이 규정은 현재 한국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분이나 같이 적용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학교에 재학하기 위해서 학생 비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학교에 연락을 하셔서 새로운 I-20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또 혹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지는 않는지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좀 제가 궁금한 건데요. 이분 학생 비자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국 대사관이 이미 일반 영사 업무가 중단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이게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네. 일단은 학생 비자가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드린 답변입니다. 네. 주한미국 대사관이 11월에 일반 영사 업무가 재개된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언제 재개가 될지는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국 대사관이 언제 열릴 계획이다 라고 하면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네, ESL로 오랫동안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온라인으로 수업했는데 어쩌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지금 7월 6일에 발표한 규정은 2020년 가을 학기에 적용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 13일에 아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임시로 학생 비자 신분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번 7월 6일에 발표한 내용은 사실 이 예외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이 발표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따라서 ESL로 수업을 하고 학생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은 2020년 가을 학기부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으신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외 규정이 아직 적용되고 있는 상태니까요. 자, 지금 다니시는 ESL 학교에 가을 학기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빨리 확인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MIT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했다는데
그래도 이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7월 8일에 하버드 대학과 MIT가 공동으로 연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소송의 내용이 뭐냐면 7월 6일에 발표한 내용이 연방의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 네, 공시해야 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 또는 학교에게 대면 수업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로 주장하는 내용, 그래서 요구하는 내용이 3월에 발표한 이 예외 조치가 계속돼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원고가 소송에 이기게 된다고 하면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송은 지금 제기됐을 뿐이지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가이드라인, 아이셋에 내놓은 7월 6일에 내놓은 가이드라인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이 규정은 아직까지는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본인이 등록한 학교에 먼저 연락을 하셔서 2020년 가을 학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이 학생 비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